오늘 코스피는 2.45%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급락 이유 5가지를 핵심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2분기 GDP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미국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습니다. GDP 예상치가 3.3%였는데 3.8%로 매우 잘 나왔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3일 연속 하락했고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인데요. 트럼프가 한국 투자금 3,500억 달러는 선불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반도체 관세 1대1 원칙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급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만 해도 5일선 위에서 양봉 상승이었죠. 삼성전자가 버티면서 코스피가 버텼습니다. 어제까지는 코스피가 미국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하면서 SK하이닉스는 5% 빠졌죠. 그러면서 코스피가 버티던 걸 한 방에 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3,500억 달러 선불 등의 이유로 또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그러면서 외국인 대량 매도가 출회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1,400원 밑에서 움직이다가 수요일 날 1,400원 위로 올라갔고 오늘 1,41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9월 달에 엄청 매수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7,300억 매도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유발시켰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긴 추석 연휴인데요. 보통 추석 연휴 전에는 현금 확보 경향이 있죠. 그러면서 수급 공백이 발생했고요. 수급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악재와 함께 외국인 대량 매도가 출회돼서 좀 더 시장이 강하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급등한 종목들, 테마들이 있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어제 이어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네이버가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이버가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는데요. 쿠콘이 15.9% 상승했습니다. 쿠콘은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등의 간편 결제 API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갑자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쿠콘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미니 박스로 움직였고 어제 박스 상단 부근에서 부딪히고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오늘 박스를 돌파하면서 장중 22%까지 급등했습니다. 쿠콘의 5분봉 차트입니다. 오늘 13시 40분경에 그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가 나오면서 저항을 돌파하면서 순간적으로 20% 급등이 나왔습니다. 단기 급등을 하고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박스로 움직이다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박스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돌파의 힘이 한 번에 죽는 경우보다는 돌파 이후 눌렸다가도 한 번은 더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단타 매수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박스로 움직이다가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면 박스 높이가 최소 목표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딱 5만 원 라운드 피겨고요. 전고점 근처입니다. 이 전고점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자리는 종가 기준 전고점이거든요. 양봉의 종가 5만 400원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는 자리 음봉의 시가 5만 1,400원인데 5만 원, 5만 1,000원 부근에서 저항의 힘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은행이 장중 21%까지 급등하다가 9%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이버페이와 함께 연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엠페이 커넥트를 제주 지역 일부 가맹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제주은행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서 한 차례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6월의 고점 부근에서 오늘 고점을 정확히 찍었습니다. 지난 4월 달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는
그 부근에서 계속 여러 번 지지가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킬 자리를 지켜주고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요. 8월 저항받았던 자리 부근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NHN KCP가 8.72% 상승했습니다. 네이버가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게 되면 향후 스테이블 코인 관련 결제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NHN KCP는 국내 피지 거래액 점유율 27%를 기록하며 강력한 결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NHN KCP가 어제 27% 정도 급등을 했고요. 7월 고점 긴 윗꼬리 저항이 있는데요. 그 부근에서 이제 저항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아침에 4.7% 정도 하락이 있었는데요. 3일선 부근에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7월 고점을 뚫었습니다. 주봉 차트상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한 것인데요. 주봉 차트상 작은 커비드 핸들이 있는데 다시 크게 커비드 핸들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19,500원을 훼손하지 않으면 다음 저항 27,000원 부근을 보러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헥토 파이낸셜이 4.27%, 뱅크웨어 글로벌이 4% 상승했습니다. 패션 의류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C사이트가 14% 상승했는데요. 과테말라와 인도네시아의 생산 기지를 운영하며 갭, 올드네이비 등 해외 유명 브랜드와 OEM, ODM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구음원은 해외 법인 설립과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와 사업 다각화 전략이 부각되면서 8.5% 상승했습니다. 노브랜드는 특별한 뉴스 없이 19% 급등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최근 급락했었죠. 오늘은 일정 부분 상승이 있었는데요. 나이백이 15% 상승했습니다. 키움증권은 나이백에 대해 파트너사 공개와 4분기 학회에서의 비만 관련 포스터 발표, 추가 기술, 이전 모멘텀 등이 기대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D&D 파마텍이 6.85% 상승했습니다.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면서 D&D 파마텍의 기술이 적용된 파이프라인이 화이자의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나이백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5월 29일에 6천억 원 규모 기술 이전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를 갖고 다음 날도 상한가로 출발했는데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고점 대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급락하는 과정에서 여기 큰 갭이 있는데요. 이런 갭 자리는 저항의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고점에서 갭을 만들면서 크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그 갭의 중상단 부근 처음 올라올 때 저항을 받는 경우가 보통 많은데요. 오늘 고점이 그 갭의 중상단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저항 매물을 받아내고 다시 올라가는지 매물 소화 과정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박스권을 만들다가 강하게 대량 거래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눌렸다가도 한 번 정도는 더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구글 딥마인드가 차세대 로보틱스 AI 모델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 로봇주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대부분 긴 윗꼬리를 형성했습니다. 에브리봇이 11.9% 상승했고요. 로보티즈 2% 상승했습니다. 오늘 로봇주 일봉을 보면 대부분 긴 윗꼬리를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JPI 헬스케어가 7.67% 상승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JPI 헬스케어의 주력 제품은 의료기기 부품으로 분류돼 이번 관세 대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맞춤형 장기재생 플랫폼의 상업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6.17% 상승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강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세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AI 거품론과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속에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한미 관세 불확실성과 중국 YMTC가 HBM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9월 초 이후에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5일선을 타고 많이 오르다가 5일선이 깨지면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단기 조정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5일선이 깨지면서 장중 4%, 종가 기준으로는 3.7%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월봉 차트 공부를 최근에 여러 번 했습니다. 월봉상 저항 영역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강하게 내려갔다가 그 강하게 내려가기 시작한 음봉의 시가 부근 처음 올라오면 저항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저항 매물을 어떤 식으로 소화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최근 삼성전자가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속이 붙으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 파동이 강한 상승 파동이었고, 첫 번째 조정 파동에서는 지지를 확인하면서 눌림목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1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그 중간 어디선가 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락이 멈추고 지지 캔들, 지지 패턴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면서 눌림목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5일 이동평균선 따라서 계속 올랐죠. 우리 지난 화요일에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따라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5일 이동평균선을 따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순간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조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어제 5일 이동평균선이 살짝 깨졌고 오늘 하락의 힘이 세게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강하게 상승하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 캔들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 캔들을 형성하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최악의 경우 7월 달 저항받았던 자리, 그 자리가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저지바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7, 8월에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서 지지가 나왔나요? 작년 최고점 부근이었죠. 24년 7월 고점 저항이 이번에 7, 8월 달에 하락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다중 바닥을 만들면서 9월 달 상승이 세게 나왔는데요. 이런 저항이 강하게 돌파된 이후에 눌렸을 때 강한 상승 이후 조정에서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20일 이동평균선, 2차 7월 저항받았던 자리 부근에서 지지 움직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며칠 제약 바이오주가 유난히 약했는데 마치 이 관세 악재를 미리 알고 하락한 것 같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 우려 소식에 조선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 형식의 현금 투자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려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요청에 한미 조선 기자재 MOU 연기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영상에서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요. 많은 조선주들이 21선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다. HJ중공업도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어제 음봉이 나와서 일단 전량 매도를 했다. 다시 흐름이 안정되는지를 확인하고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노려보겠다. 최의 경우는 하락, 반등, 하락 N자 형태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하락 N자로 빠져도 그동안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이렇게 하락, 반등, 하락 N자로 빠져도 지난 7월 이후 상승한 폭이 크기 때문에
38.2%에서 50% 되돌림 사이인 정상적인 조정 비율입니다. 하락 반등 하락 N자의 조정과 지지 패턴을 확인하고 매수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유럽 판매 급감 소식으로 4.38% 하락하면서 국내 2차전지 관련주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8월 테슬라 전기차 등록 대수는 14,831대로 전년 동월 대비 22.5% 급감했습니다. 테슬라 유럽 판매가 붕괴 수준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국내 배터리주 전반의 하락 압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카카오가 6% 급락했습니다. 15년 만에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이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잇따르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습니다. 차트 패턴과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네이버가 어제 의미 있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상장 이후 최대 거래대금인 3조 4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있었고요. 지난 6월 이후 급등해서 하락 반등 하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 조정 상승으로 움직이면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역회된 숄더를 만들면서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강하게 돌파한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오늘 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 어제 많이 올라간 네이버는 오늘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이 시장 폭락하는데 오히려 상승했다는 건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인데요. 어제 기관이 3,570억 순매수를 했고 오늘은 2,017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특히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나무 편입 보도가 나오면서 하루 매수에 그쳤다면 시세 연속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인데 이틀 연속 이렇게 강하게 매수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차트상으로는 역해숄 패턴을 사상 최대 거래대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패턴 완성의 최소 목표치가 패턴의 높이가 되는데요. 얼추 상승한 만큼 상승하게 되면 이 정도 상승 목표치가 나오는데요. 정규장 차트 기준으로 6월 달에 갭을 만들었었고 다시 그 갭으로 깨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 갭을 만든 음봉의 시초가가 일단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 갭을 메우는 자리 부근도 저항의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갭 자리는 강한 저항 영역이 될 수 있는데 6월 26일 음봉의 시가 27만 원 부근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이제 9월 거래일수가 이틀 남았습니다. 월봉 차트상 지난 6월 달에 월봉 박스를 돌파했고 그런데 그 위에 강한 저항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부딪히면서 단기 하락이 세게 나와서 월봉 박스 상단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번 9월에 다시 월봉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월 캔들이 완성이 되면 다시 월봉상으로는 정고점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정고점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면 그 다음 저항 자리를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정고점은 29만 5천 원, 정규장으로 29만 5천 원이고요. 통합 기준으로는 29만 8천 원입니다. 그 자리를 돌파하면 그 다음 저항 34만 원 부근을 보러 갈 수 있는데 이 34만 원은 과거의 저항이었고 돌파된 이후에는 지지로 바뀌었고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바뀐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봉상 장대 양봉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주 혹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미 있는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가도 다시 상승하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저는 어제 매매를 하고 일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추가 매수를 해서 보유 중이고요. 다음 주 상승이 나올 때는 분할 매도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상승이 나왔을 때 추격 매수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와 차트 기법 시간입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이 어제 스테이블 코인 테마 선도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테마 이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1등으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았는데요. 시초가가 2%밖에 뜨지 않았습니다. 이 상한가의 힘은 다음날 아침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테마가 죽지 않았다면 강하게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다음날 그 상한가에 들어간 관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시초가가 많이 떠버리면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할 수 있지만 시초가가 별로 안 뜬 상황이면 어제 상승의 힘이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분봉 차트로 매매 내역을 보면요.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오늘 시초가가 2%밖에 뜨지 않아서 일단 시초가에 입질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시가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분할 매수를 했고 상승했다가 한번 빠졌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전고점에서 절반 청산을 하고요. 그 뒤에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돌파인가 싶어서 한번 매수했다가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이 어제 1등 테마의 1등주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다음날 매매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하승훈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전 계좌의 전체 누적 수익이 항상 파란색이었습니다. 주식 하수였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주린이라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뇌동매매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믿음. 점점 차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어쩌다 한 번이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점점 믿음도 생겨나고 경험치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강의에서 들은 대로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오늘 기준으로 드디어 주식 누적평가 수익이 빨간색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작년까지도 주식 사놓고 신경 안 쓰는 삶이었습니다. 카카오 마이너스 60% 등등 다 정리하고 계좌 빨간색이 들어오는 날이 왔네요. 너무 기쁩니다. 8,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변동성이 큰 한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여 짧고 굵게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 쿠콘, 제주은행, NHN KCP, 헥토파이낸셜, 뱅크웨어 글로벌, 패션 의류 관련주, 노브랜드, C사이트, 공구음원, 유키즈원, TP, 비만치료제, 나이백, 킵스파마, D&D파마텍, 일동제약, 대화제약. 오늘 특징주로 쿠콘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의 에브리봇, NHN KCP. 오늘 코스피는 2.45% 하락하여 3,386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8,300억, 기관이 5,600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2.03% 하락하여 835.19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780억 순매도, 기관이 55억 순매수했습니다. 16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3.7원 오른 1,413원. 일본 니케이 지수가 0.87% 하락했고 16시경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0.06%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네이버가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파마리서치가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기준 네이버, NHN KCP, 쿠콘, 제주은행 등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주도 테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물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APR, 셀트리온, 두산에너빌리티, 미래에셋증권,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네이버, 셀트리온, 미래에셋증권,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패스, HPSP, 동진세미캠, JIP엔터, 심텍, ENF테크놀로지,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파마리서치, YG엔터, D&D 파마텍, JYP엔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의 파마리서치, 하나마이크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JYP엔터, 삼엔터, 두산테스나,